해. 근데 오늘까지는 일단은 요 프린트 위주로 먼저 나갈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니네 수준 파악이 이제 좀 됐어요. 아예 머리 없는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있는 건데 못한다. 결론은 못한다. 그래 어떻게 해야 돼? 고쟁이로 나가면 안 되지. 할 거면 뭐 맞불 이런 걸 나갔어야 됐겠지. 근데 이제 고쟁이로 나가는 이유는 차라리 그냥 메인 고쟁 하나 놔두고 엄청 천천히 나가자. 그냥 뭐 이번 여름 동안에 세 파트 다 쪼개서 들어가야지 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천천히 들어가자. 천천히 라는 마음으로 이제 할 거라서 대신에 고쟁이보다는 이게 고쟁이하고 이제 이런 식인 거지. 뭐 극한 나왔어. 그럼 그 다음 수업은 그 다음 숙제는 이제 연속이 나가게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런 방식보다는 극한 나가고 숙제 뭐 그 다음에 한 타임 두 타임 정도는 또 극한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원래는 극한을 뭐 두 타임에 쪼갰다라고 하면 이제 세 타임 네 타임 뭐 많게는 한 다섯 타임 뭐 연속도 대신에 수업은 좀 빡세게. 빡세. 왜 그러냐면 그렇게 나갔을 때 미분이 쉬워서. 그래서 수투 전체 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그치? 수투가 그렇게 많은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조금 디테일하게 잡고 가면서 그렇다고 널널하지는 않게 들어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시작해 봅시다. 네, 정확하게. 차차차차차. 미분 뭡니까? 미분이 뭡니까? 라고 하면 증가와 감소를 판별하는 것이죠. 자, 왜 얘가 증가랑 감소를 판별하는 거냐면 내가 뭐 이제 뭐 개미 이야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고 너희들 수준이면 얘가 여기에 있을 때 만드는 기울기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그치? 자, 그러니까 너희는 여기서 이제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 자, 여기서 말하는 변화율이라는 걸 먼저 정의를 해볼 건데 이 변화율이라고 말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 아이 두 점의 기울기야. 그래서 이 변화율이 두 개로 만들어지는데 평균 변화율이 만들어지고 순간 변화율이 만들어진다. 자, 근데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두 점의 변화는 맞는데 멀리 떨어진, 그러니까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떨어지는 정도의 두 점의 기울기, 두 점의 변화율을 본다는 이야기인 거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는. 자, 다시 뭐라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의 거리가 있는 두 점을 보는 기울기가. 자, 순간 변화율은 순간에 포착을 하는 변화율이거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거리가 있는 두 점이라고 했잖아, 쌤이. 얘는 거리가 0에 수렴하는 두 점의 기울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거리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 거의 0에 만들어야 돼, 가깝게. 그래서 리미트 그 거리를 뭘로 간다? 0으로 갔을 때 평균 변화율 이래버리면 이게 뭐랑 같다? 순간 변화율이랑 같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점이 있었을 때 내가 얘랑 얘를 잡고 그냥 만들었어. 그럼 이건 뭐야? 육안으로 봐도 거리가 있는 두 점의 기울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이건 무슨 기울기? 평균 변화율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중빈 기울기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자. 자, 순간 변화율은 여기 점을 잡았다라고 치면
이 점이랑 거리가 거의 0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뭐가 될 수 있게 바로 옆에 있는 점인 거거든. 그럼 우리가 뭐처럼 보이겠어? 거리가 거의 0이니까. 그치? 한 점처럼 보이겠지. 두 점이. 거리가 0이라고 하면은. 그럼 뭐야? 여기랑 이 점인 거야. 그럼 이 점 뭐야? 기울기? 이게 되는 거겠지.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보게 되면 이게 이 말 아니야? 이게 바로 다음 점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알려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수준이야. 자, 내가 미분을 뭐라 그랬어? 증가와 감소를 판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럼 뭐야? 얘 바로 다음 점이야. 그 많은 점들 중에서 진짜 바로 옆에 있는 점이야. 그 진짜 바로 옆에 있는 점이 걔보다 위에 있대. 그럼 걔는 증가 상태야, 감소 상태야? 증가 상태야. 진짜 바로 옆에 있는 점이 어디 있대? 내려간대. 그럼 무슨 상태야? 감소 상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다? 증가와 감소를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 즉 f'x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고 f'x가 뭐보다 작으면 0보다 작으면 우리는 얘를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는 거인 거야. 그럼 f'이 0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x가 0이라고 해버리면 그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 값이라고 할 게 아니야. 그냥 뭐야? 그건 스탑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평변 잡으라고 그러면 이제 뭐라고 잡을 수 있냐면 a b분의 fa-fb 이게 우리가 평균 변화를 말하는 하나의 꼴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다 뭐 하면 돼? 너희들이 거리를 맞춰 어디만큼? 0만큼 모일 수 있게 하려면 a를 b로 보내버리면 되는 거겠지. 그럼 a를 x라고 바꿔보자. 그럼 리미트 x를 어디로 갔을 때? b로 갔을 때 x-b분의 fx-fb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겠지. 됐나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니들이 생각할 건 뭐가 생각하는지. 너희들은 얘랑 얘가 같은 값이 나오는구나. 여기는 얘랑 같은 값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얘랑 같은 값이 나오는구나. 여기도 뭐 너랑 같은 값이 나와야 꼴이 만들어지는구나. 자, 이거 말고도 뭐가 있냐면 a-b를 h라고 바꿔보는 거야. 다시 뭐 a-b를 h라고 치환을 한다 치면 얘를 뭐라 쓸 수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가야 되지. 근데 a는 뭐랑 같은 거야? b 플러스 h죠. 그래서 b 플러스 h 마이너스 f b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지.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b를 한번 x로 바꿔볼게. 그럼 뭐라 쓸 수 있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라. 자,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한 것처럼 똑같이 볼 건데 누구랑 같아야 돼? 너랑 같아줘야 돼. 또 너는 너랑 같아줘야 돼.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팁을 하나 던지자면 바로 안에 있는 문자는 변경시키기 이게 어렵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줘야 돼. 자, 무슨 말이냐면 그럼 쌤 꼴 맞춰줘야겠네요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뭘 기억하라고? 얘를 바꿀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갑자기 3x야.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니들이? 얘를 3x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어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위에 있는 그 가로 안에 있는 걸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이야. 알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다? 꼴 맞추는 거다. 이 꼴을 맞춰줬을 때 우리는 미분이라는 값을 정의해 줄 수가 있게 된다. 됐죠? 자, 이거 외적으로 있는 것도 뭐 있을까라고 하면 극한값이라는 게 나오죠. 극값이 나오죠. 극값이. 자, 극값 뭐야? 극대와 극소가 있는데
얘네 뭐야? 상태 변환점이야. 자, 너도 뭐야? 상태 변환점이야. 자, 너는 뭔데? 뭐 해야 돼?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상태 변화인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상태 변환점인 거야. 너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화되는 상태 변환점인 거야. 맞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0을 뭐 해야 돼? 뚫어야 돼. 됐지? 근데 좀만 더 들어갈게요. 그 값을 찾는 건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x가 0이 되는 그 아이들이 후보가 되는 거지. 맞지? 근데 그럼 만약에 뭐 2하고 3 나왔다고 쳐봐. 그럼 원래 이제 그 그래프 모양 봐서 이제 바로 그 값 잡을 수 있는 거잖아. 아니면 맞불맛, 뿔맛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찾을 수도 있는 거고. 맞지? 근데 그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줘야 돼. 만약에 니들이 얘를 두 번 미분을 해. 두 번 미분해. 그랬는데 걔가 만약에 영수가 떴어. 이 후보군들 중에서 그럼 걔는 극대야. 만약에 두 번 했어. 근데 걔가 음수가 떴어. 그럼 걔는 극소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되는 거야. 이거 왜 그런지 이거 지우 한번 설명할 테니까 일단은 한번 필기 주세요. 알겠죠? 다 적었니?
자, 지울게요. 넘어갈게요. 넘어가 되죠? 자, 그럼 다시 앞에 오시고. 안 돼. 안 돼. 자. 0분의 0꼴이 나와. 0분의 0꼴이 나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들어가? 풀이할 때. 꼴맞추기로 들어가지, 거의. 인수분해하고, 뭐 약분하고, 문제 포인트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근데, 어차피 순간변화율이 전부 다 0분의 0꼴이거든. 순간변화율은 전부 다 0분의 0꼴이야. 봐서 알잖아. 그치? 분모 문제가 전부 다 0분의 0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니들이 신경 써야 할 건 뭐냐면 내가 0분의 0꼴이 나왔을 때 진짜 그 방법만 썼나? 라고 생각하면 그거 아니거든. 내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어? 0분의 0꼴이 떴을 때 얘를 쓰면 결과값에서 바뀌는 것은 없다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게 뭐야? 로피타이즈. 방금 얘기한 걸 까먹어서도 안 되지만 이 방법도 까먹어서는 안 돼요. 자, 꼴 맞추기 문제 드린 거잖아요. 막 억지로 막 A랑 뭐 B랑 이런 식으로 맞추면서 들어가는 문제인 거잖아. 근데 그게 왜 맞추는 거냐면 0분의 0꼴이기 때문에 맞추는 거거든. 0분의 0꼴이기도 하고 그게 미분 가능성, 아니 미분으로서의 그 위치를 보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막 꼴을 맞추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그 사실 결과가 궁금한 거야. 미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값을 잡기 위해서 그냥 로피탈 써주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막 나왔어. 어떤 문제가 뭐 리미트 h가 0으로 간대. 그리고 난 다음에 h분의 f1 플러스 h 마이너스 아니지 2h 마이너스 f1이 이렇게 나왔대. 그럼 원래대로 했으면 얘를 어떻게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거냐면 자, 앞에서 내가 그 박스 쳐주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어? 가로를 바꾸는 건 힘들다. 그러니까 여기다 뭐를 쓰는 거야 그냥 2h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다 뭐 f1 플러스 2h 마이너스 f1 써주고 곱하기 2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이거 이제 꼴 맞아 아니야? 라고 하면 꼴 맞다고 얘기할 수 있지. 어떻게? 이거 얘 같고요. 너희 둘 같고요. 꼴 맞았어. h 꼴. 그러니까 너는 뭐야? f 프라임 1에다가 곱하기 2 한 거랑 같다. 이게 이제 정석적으로 꼴 맞추고 들어가는 문제의 유형인 거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다 이거죠. 그거 어떻게? 로피탈 써보라는 거죠. 로피탈 어떻게? h를 미분하는 거야. h를.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1분의 얘를 미분하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f 프라임 1 플러스 2h 곱하기 2 얘는 f1은 상수야. 사라져. 상수는 미분하면 사라지잖아 무조건적으로. 그럼 남는 건 뭐? 이렇게 남는다. 그럼 h 자리에 0 들어가면 뭐? f 프라임 1 곱하기 2 그래서 2 곱하기 f 프라임 1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같은 값이 나와 안 나와? 같은 값이 나와. 그럼 자 여기서 이제 니들이 판단할 건 뭐냐면 쌤 요거 하나 알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합성함수 f gx의 미분을 하라 그러면 이제 그때 뭘 하면 되냐? 자 이거 어떻게 했니 쌤? 얘 미분했지? 그냥 f 프라임 gx를 적어. 그냥 일단 겉미분을 한번 해. 그리고 안에 있는 속함수라고 그러거든. 그 속함수를 한번 뭐해? 미분한 거를 곱해줘.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f1 플러스 2h야. 그러면 여기 보이는 1 플러스 2h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gx가 돼. 맞지? 너희 얘 미분하려면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f 프라임 1 플러스 2h 써주고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주는 거야.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
그러면 이 방법만 알면 사실 이런 꼴에 있는 애들 다 할 수 있는 거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시간 아깝게 꼴 맞추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조금 이제는 두시고 이건 이제 하나의 이제 부품이 되는 개념이에요. 다른 문제들을 풀이할 때 필요하면 쓰는 거지. 만약에 진짜 꼴만 맞추러 하는 문제였으면 그건 그냥 로피탈로 그냥 갖고 들어가주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앞에 다시 보시고 내가 앞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미분을 두 번 하라고 하는 얘기를 마무리로 여기 칠판에 끝냈거든. 그래서 미분을 두 번 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뭐였냐면 이게 앞으로 내가 이제 개념 설명하면서 이제 종종 튀어나올 거야, 이 친구가 변곡점이라고 하는 아이가. 그래서 너희들이 조금 알고 있어줘야 돼. 변곡점이라고 하는 거는 그 다항함수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 대칭 상태로 만들어져 있어,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3차함수를 하나 그렸어. 이렇게 그었어.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그 i한테서 대칭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 맞죠? 여기까지. 또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고 하나의 영역 속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변곡점이 만들어지는 거거든.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대칭점이지, 대칭점. 그러면 어떻게 잡아요? 라는 말을 이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잡는 거냐면 그거는 미분해보시면 돼. 어떻게? 우리가 어떤 함수를 두 번 미분을 하게 돼버리면 그게 0이 되는 그 포인트 있지? 걔가 뭐야? 걔가 변곡점이야. 걔를 이용해서 대칭점을 만들어줘. 예를 들어서 여기가 궁금해. 그럼 뭐 해보면 돼? 미분 두 번 해보면 돼. 미분 두 번 해보면 이거 대칭점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러면서 미분 두 번 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제 위치를 알 수가 있긴 한데 사실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니들이 뭘 생각할 필요는 없고 그냥 위적 들으는 애들 이제 특강에서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고 니들은 그냥 여우같이 그냥 방법만 얻어와. 이걸 두 번 때렸을 때 자 다시 f'x가 0이 되는 그 값들 중에서 얘네들 중에서 이계도 함수를 때렸더니 양수가 나와주면 그냥 그때가 뜬다. 음수가 뜨면 극수가 뜬다. 그냥 딱 요것만 그냥 바꿔버려. 근데 쌤 저 이런 거 머릿속에 넣고 싶지 않아요. 이런 지저분한 거 넣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럼 그냥 너희들 뭐 하면 되지? 그냥 쓰고 뭐 하면 돼? 걔네들 중에서 큰 놈이 더 큰 게 극대고 작은 게 극소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래프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값을 통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증가와 감소를 생각해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두 번 미분한 f 더블 프라임 x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극값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치가 꽤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라는 거야. 이 중에서 니들이 편한 거는 아무 때나 그냥 문제 풀면서 잘 써먹으시고 근데 이걸 내가 굳이 지금 설명을 해준 이유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적분 파트나 아니면 미분에서 좀 난이도 높아지는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 한 번씩 사용을 하니까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정적분 했을 때 넓이 개념 나왔을 때 거기서 빠르게 개념 들어갈 수 있는 뭐 6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절대값 세제곱 이런 애들은 사실 변곡점에서 갖고 와서 나오는 힌트들이거든. 그래서 그 변곡점은 어느 정도 조금 개념 정도는 잡고 있으면 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저쪽까지 왔었죠? 한번 미분 가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미분 가능은 사실 한 줄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지. 뭐로 정리할 수 있어? 연속인데 그러면서 and 뭐도 미분했을 때도 연속이 된다. 근데 이건 중요한 멘트가 아니야. 얘랑 그 같은 말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뭐 그래프로 따졌을 때 뭐 연속 그래프이지만 and 이 미분에도 연속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야? 첨점이 아닌 점.
이게 미분해도 연속이라는 말의 하나의 해석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 미분해도 연속이라는 말은 평점이 아닌 적 이렇게 해석해주면 된다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필기해 줍시다. 오늘은 뭐 첫 타임은 다 개념 정리만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야 너희들한테 극대극소는 뭐 말했으니까 이제 넘어가 될 거 같고 증가 감수도 처음 얘기할 때 했으니까 넘어가 될 거 같고. 그치? 지우면 안 되지 아직. 내가 좋아하는 학교다. 너덜너 데이트 많이 보긴 했네. 아니야? 아니 이대로 서랍에 넣어놔가지고 진행이 됐네. 얘랑 친해져. 얘 많이 봐. 나 고등학교 때 봤어. 숨막히나오드가 뜻이 뭐였더라? 저 뜻이 있는데. 저게 뭐 있었는데. 그 제일 잘하는 애들한테 뭐 하는 칭호 뭐 이런. 이게 라틴어인가? 유대어인가? 탈무드인가? 거기 나온다 했던 거. 기억이 잘 안 나. 제가 너희 저번 시간에 80번까지 줬나? 20번까지 30문제였구나? 제가? 생각한 건 20문제가 아니었어요? 뭐야 어디까지? 80번까지? 모르겠는데 다르긴 사실은 60번부터 90번인데? 숫자 못 세? 61 여기 있잖아 너는. 그거 안 틀려? 저번에 시험 안 해가지고 나 지금 안 받는 그치 그건 맞지. 그건 맞지. 근데 너 안 와서 숙제가 거기서부터 다른 애들이 다 풀긴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나요? 오케이. 자, 지울게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봅시다. 지금까지는 대충 아는 개념들이니까. 열심히 안 돼. 대충 아는 개념들이니까, 뭐. 괜찮았는데, 이제는 조금 진중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뭘 얘기하고 싶냐면 간담회 때 혹시 기억나냐? 내가 간담회 때 미적 들어가면 외울 게 좀 많아진다고 했다. 그치? 그 미적 들어갔을 때 외울 게 많아진다고 했던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그래프 개형에 대해서 약간 외워야 돼.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툭 치면 바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되는 게 약간 사실 좀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적 넘어가면 외울 게 많아져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대부분의 쌤들이. 공식도 공식인데 사실 뭐 2든 LN이든 이런 애들은 뭐 할 거 별로 없어. 생각보다 그런 애들은 할 게 없어. 근데 그 속에서 들어갔을 때 그래프들이 좀 어려워. 그래프 개형들이 좀 외워놔야 돼. 근데 여기서 똑같아.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뭐냐면 어차피 여기가 함수 파트고 어차피 아무래도 그래프를 봐야지 우리가 문제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지? 그래서 확실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이제는 우리가 그래프를 딱 보자마자 아 이거 어떻게 그려지는구나, 이거 어떻게 생겼구나,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대충 머릿속에서 구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제일 크게 다음 함수를 일단 구분해보자면 그래서 일단은 그냥 총 정리할 거야. 다음 함수를 일단 크게 구분을 한번 해보자면 가장 크게 구분하는 거고 일단 짝수차수의 함수인지 홀수차수의 함수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돼. 근데 이 말이 무함수 개함수를 따지는 뜻이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 차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그냥 구분하라는 거지. 뭐 전체 차수들이 다 짝수일 때와 전체 차수가 홀수일 때처럼 그런 특수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런 특수상황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특수해. 니들은 일단 그냥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전체 차수가 짝수 차수인 함수의 특징은 뭐가 있어? 일어나의 특징이 뭘까? 라고 하면 시작과 끝이 같아. 시작과 끝이 같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홀수 차수의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져갈까? 이러면 시작과 끝이 반대.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거든요. 함수는 그냥 놔두면 그냥 올라가는 거랑 내려간다의 차이만 있을 뿐 일단 그냥 가는 아이거든. 봐봐,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어? 위에서부터 출발하는 애는 결국은 어디로 가겠어? 위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가겠어? 결국에는 아래로 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국엔 아래로 가. 그냥 두면 결국에는 뭐가 된다고? 플러스 무한에서 출발하는 아이는 결국엔 어디로 간다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아무것도 안 만들어 놓으면.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출발하는 애는 결국엔 어디로 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 결국 함수라는 아이의 특징은 그냥 그런 거야. 결국엔 그런 거야. 봐, 승아가 여기서 출발할 거야. 내가 얘를 잡지 않잖아? 그럼 얘는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냥 계속 갈 뿐이야. 오케이? 내가 승빈이가 저 뒤로 갔어. 걔가 그냥 가. 내가 안 잡았어. 아니면 안 불렀어. 그럼 그냥 죽을 때까지 가는 거야. 이게 함수의 특징이야. 그냥. 그래서 홀수차수의 함수의 특징은 일단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출발을 했잖아. 그럼 걔는 결국 어디로 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 플러스 무한대에서 출발했잖아. 그럼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이게 함수야. 여기까지만 일단 생각하고 있어. 근데 자, 그러면 시작과 끝이 얘는 뭐해? 같아. 그럼 봐, 그냥 두면 절대로 출발지로 올 리가 없다니까. 그렇잖아. 내가 얘를 안 잡잖아, 안 부르잖아. 야 승아야 이렇게 안 하잖아. 그럼 얘는 절대 내 앞에 안 온다니까. 얘는 그냥 계속 갈 거라니까. 얘는 꾸준히 가기만 할 거라니까. 내 앞에 도착할 리가 없다니까. 근데 뭐래 얘는? 시작과 끝이 뭐한대? 같대.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중간에? 승아야 이렇게 불러야 돼. 그럼 얘가 가다가 뭐해? 꺾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한번 꺾겠지. 그럼 뭐야 다시 내 쪽으로 오게 된다. 그렇게 하면 날 만날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시작과 끝이 뭐가 되는 거야? 같아지는 거죠. 그럼 봐봐,
플러스 무한대 쪽에 셈이 있어. 저기 마이너스 무한대 쪽에 부모님 얘기죠. A라는 애가 있어. 얘는 이쪽으로 갈 거야. 엄마한테 갈 거야. 근데 가고 있는 애한테 내가 A야 이렇게 불렀어. 그럼 얘가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내가 불렀으니까 한번 뒤돌아와서 오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갑자기 저기 엄마가 A야 이렇게 다시 불렀어. 그럼 여기 가다가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여기로 가겠지. 뭐야 결국엔 얘는? 나한테서 출발해서 결국엔 끝이 어디에서 끝나? 저기 엄마한테서 끝나지. 부모님에서 끝나지.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다시 불렀어. 그럼 어떻게 돼? 어디에서 끝나? 나한테서 끝나겠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시작과 끝이 같잖아. 그치? 이 몇 번 불러야 돼? 몇 번 불러야 돼? 한 번 불러야 되지. 아니면 세 번 불러야 돼. 맞아. 아니면 다섯 번 불러야 돼. 아니면 일곱 번 불러야 돼. 그러니까 얘는 부른다 몇 번? 홀수번이야. 이렇게 된다. 몇 번? 한 번, 아니면 세 번, 아니면 다섯 번 이런 식으로 부르면 되는 거라고. 얘는 불러야죠. 부른다가 몇 개? 짝수게 떠준 거야. 얘가 여기가 안 불렀어. 그럼 어디 봐? 여기 끝나.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자,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다가 내가 불렀어. 플러스 무한대로 가다가 다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뭐야? 두 번 불러준 거야 그냥. 맞지?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니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이게 결국에 꺾인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부른다 이렇게 꺾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러니까 이 차함수 그냥 그리면 내려가지. 이렇게 그려지잖아. 어디서 부른 거야? 여기서 부른 거야. 여기서. 자, 3차함수가 있잖아. 이렇게 되잖아. 어디서 부른 거야? 여기랑 여기서 부른 거야. 4차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잖아. 몇 번 부른 거야? 여기랑 여기서 부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안 됐어? 몇 번 부른 거야? 그러니까 부른다가 뭐야? 부른다는 꺾인다야. 꺾이는 건 뭐야? 꺾이는 건 뭐야? 여기 꺾인 거 뭐라 불러야 돼? 다 뭐야? 뭐야 이게? 극값. 극값이 몇 번 뜬다요? 그러니까. 극값이 홀수번 뜬다요. 누구는? 짝수 쳤어 함수. 홀수 쳤어 함수는? 극값이 어떻게 빼야 된다는 거예요? 짝수만 떠줘야 된다. 됐어? 단 극값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누굴 넘길 수는 없어. 본인 차수를 넘길 수는 없어. 본인 차수보다 많은 극값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요 기본 개념만 일단 세팅해. 극값의 수는 무조건 누구보다 같다. 객과의 차수보다 같다. 4차 함수야. 몇 번 불러야 돼? 몇 번 불러야 돼? 홀수번 불러줘요. 홀수번. 그럼 4보다 언더의 홀수가 뭐 있어? 1 아니면 3인 거야. 그래 맞아. 그러니까 4차 함수는 그 값이 뭐 아니면 뭐인 거야? 1 아니면 3인 거야. 그래서 그럼 4차 함수를 그려봐 라고 하잖아? 그럼 미리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는 거야? 그 값이 한 번 나오게 그리든가 아니면 그 값이 3번 나올 수 있게 그리든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야. 쌤, 그 값 두 개로는 안 돼요? 그 값 두 개로 한번 그려볼게, 쌤이. 한번 그린다? 갔다? 갔어. 근데 여기서 뭐 해야 돼? 그 값 안 그려야 돼? 그럼 이런 식으로 그려야 돼?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야 돼? 이거 3차 함수야, 4차 함수야? 이거 3차 함수야. 말이 그냥 안 되잖아, 이런 거는. 그치? 왜? 4차 함수는 뭐니까? 짝수 함수고 시작과 끝이 같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갔다가, 시작이 여기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서 못 올라갔어. 못 올라가잖아. 만약에 홀수가 아니라면 만약에 이렇게 그려준다고 해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니들이 여기에서 지금 되게 간단한 건데 매번 이걸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문제를 제대로 못 풀어. 일단 그래서 제일 크게 먼저 틀을 나눠. 짝수 함수는 어떻게? 플러스에서 출발했어요. 플러스 무한대에서 출발했으면 어디로 끝나야 돼? 플러스 무한대에서 끝나야 돼. 연어가 돼야 된다고 얘는. 홀수 쳤어 얘들. 플러스 무한대에서 출발했으면 어디로 끝나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로 끝나야 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출발했으면 플러스 무한대에서 끝나야 되고 짝수 함수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출발했으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끝나줘야 돼. 일단 크게는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어.
됐어 여기까지? 근데 그러면 플러스 무한대에서 출발했을 때 플러스 무한대로 오고 싶으면 뭐가 돼야 돼? 한 번 불러야 돼 한 번. 아니면 세 번 부르는가 아니면 5번 부르는가. 왜? 걔가 가고 있는 방향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라서. 꺾어야 되니까. 만약에 내가 얘를 꺾지 못하잖아? 그럼 결국에 얘는 내가 왔던 지점과 반대 지점에서 끝나게 되는 게 원래 기본 성질이라고. 원래 기본 성질이 얘는 플러스에서 출발했으면 마이너스를 가는 게 이게 기본 성질이라고. 근데 내가 얘 상태를 바꿔버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불러야지. 한 번만. 2번 부르면 어떻게 돼버려? 원상복구야. 원상복구 되면 어디로 가? 내려가게 돼 있다고 얘는. 그러니까 짝수 애들은 그래도 몇 번 부르는 거야? 꺾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몇 번? 홀수번 부르는 거야. 그래서 짝수, 홀수 애들은 몇 번 부르는 거야? 반대로 짝수번 부르는 거야. 근데 그 짝수에 누가 들어가? 0이 들어간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야 돼. 0. 0도 있어 0도.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예시를 든 게 뭐였어? 일단 얘까지 같이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극값 대수는 차수보다 무조건 작아야 된다. 이걸 딱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야 4차 함수야. 극값 될 수 있는 거 몇 개야? 하면 4보다 언더야. 빵개도 되고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돼. 그치? 근데 짝수 함수야. 그럼 뭐야? 극값이 홀수게 떠야 돼. 그럼 뭐 아니면 뭐인 거야? 1 아니면 3인 거야. 그러면 빨리 이제 생각해도 4차 함수니까 극값이 1 아니면 3인 거야. 오케이. 극값 1 되게 그려봐. 있겠지? 이렇게 그래도 극값은 1인 거니까. 맞지? 아니면 갔다가 여기서 애매하게 가면 또 극값이 1인 거지? 아니면 극값 이제 3개 되게 그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겠지? 뭐 아니면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고. 4차함수 끝! 개혁 이제 다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야, 5차함수 그려봐. 라고 했어. 그럼 니들은 요거만 신경 쓰면 된다고. 5차함수? 5차함수는 뭐야? 극값이 최대값 4개야. 그치? 5차는 뭐 떠야 돼? 홀수 찼으니까 극값 뭐 떠야 돼? 짝수게 떠줘야 돼. 그럼 5 언더의 짝수 뭐 있어? 빵개 2개 4개야. 그럼 빵개 2개 4개니까 5차,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다. 일단. 빵개 짜리. 맞지? 2개는? 갔다가 갖고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아니면 여기서 뭐 꺾이듯이 가도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뭐 있냐? 2개, 4개까지 되는 거라고. 한 번 갔다가 2번 갔다가 한 번 갔다가 다시 2번 갔다가 4번 이렇게 되는 거니? 한 번, 2번, 3번. 맞네. 아니 뭐 반대로 그려도 되고 뒤집어도 되는 거고.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니들 막 그래프 외운다, 그래프 개혁 외운다 이런 거는 다양함수에서 사실 너무 쉬운 얘기야. 딱 요거만 신경 써. 차수보다 언더의 극값. 짝수 차수는 홀수게 떠야 되고 홀수 차수는 짝수게 떠야 된다. 이거 딱 기억하고 있어. 그럼 3차함수 그려야 되는 거 뭐 있어? 하면 극값 없게 그리면 되잖아요. 극값 없게 그리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극값 3개 되게 극값 2개 되게 그려요. 이렇게. 그럼 자 내가 이제 여기서 납치질 한번 해볼게. 극값이 극대 뜨고 난 다음에 극소가 떠야 돼 안 떠야 돼? 극대 이후에 극대가 또 뜰 수 있을까 없을까? 아니 그냥 모든 함수들 극대 이후에 극대가 바로 나올 수가 있을까 없을까? 극대 이후에 극대가 뜰 수 있을까 없을까? 극대 이후에 극소 오는 거 많이 봤어요. 극대 이후에 극대 이후 오는 거 돼야 안 돼? 응? 돼야 안 돼? 극대 이후에 극대가 올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아이들은 일단 그것부터 증명하고 오세요. 사람이 공중부양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부터. 뭐야? 뭐 공중부양 원리가 그거 아니냐? 이렇게 바로 올려놓으래. 이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빨리 한 바퀴 이렇게 돌리래. 그리고 이걸 계속 하래. 그럼 이게 그게 이제 공중부양이 된다고 그러잖아. 자, 이 말을 왜 갑자기 내가 꺼내는 거냐면 극값이라고 하는 극대라고 하는 게 뭐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갈 때 0 찍히면 그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극대인 거잖아. 근데 극대 이후에 극대가 오고 싶잖아? 그럼 플러스 이후에 계속 플러스야. 그치? 근데 그 이후에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0이 뜨는 거야. 그러면서 마이너스가 와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0이 안 돼야 돼. 이거 말이 돼 안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극대 이후에 뭐가 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극소가 와줘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극소 이후에는 극대가 와주는 게 맞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이런 건 안 되나?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가. 0 거쳤지. 그러면서 얘가 0을 가. 그리고 다시 플러스로 가. 이건 극대 아니야. 이거 극대 아니야. 극대가 뭐야? 제발 깊게 생각하지 마. 극대가 뭐야? 상태 변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뚫는 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못 들었어. 0은 띄웠어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못 들었지. 그치? 그러니까 뭐야? 절대 말 안 되는 거야. 낚시질인 거잖아.
오차함수는 극대를 두 번 가질 수가 있다. 맞아 아니야? 그렇죠. 얘도 가질 수 있죠. 3차함수에서 극대를 두 번 가질 수 있다. 맞아 아니야? 그건 아니야. 왜? 자 이제 논리적으로 다시 생각해. 3차함수는 극값이 최대 몇 개? 2개. 그러면은 극대가 가져가야어. 그럼 그 다음 건 누구 와야 돼? 극수 와야 돼. 돼야 돼? 안 돼. 근데 오차함수는 몇 개까지 가능해? 4개까지 가능해. 극값이. 맞지? 그러면은 극대 두 번 뜨는 반응이 그거는 괜찮아. 나쁘지 않아. 여기까지 말씀. 4차함수는 극값 몇 개까지 가져갈 수 있어? 3개까지 가져갈 수 있지. 극대 두 번 나왔대. 돼 안 돼? 될까 안 될까? 라고 했을 때 이제 걔에서 뭘 꺼주는 거야? 그래 걔만 꺼주면 되지. 극대가 두 번 떴다는 건 뭐야? 극소는 한 번 떴다는 이야기인 거잖아. 그치? 그치? 무조건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극대가 떴으면 극소는 세트 아니야. 그래서 극대가 두 번 떴다고 하면 극소는 무조건 뭐 해야 돼? 한 번은 껴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그려야 된다. 그럼 이제 그냥 여기서 쭉쭉 때려주면 되는 거잖아. 맞지? 홍수가 어금니가 생겼네. 네? 됐어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렇게 그려졌어. 돼 안 돼? 되지. 이거 뭐야? 최고차 쓰겠을까? 음수야 음수. 자 왜? 자 여기까지 딱 이야기하면 끝이야. 뭐 짝수터스야. 최고차 쓰겠을까? 음수야. 그럼 얘는 고향과 목적지가 마이너스 1이야. 알잖아. 2차 함수에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아래에서 출발해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럼 4차 함수 똑같다. 아래에서 출발해서 아래에서 끝난다. 됐어? 됐니 여기까지? 자 1차 함수가 생각해봐. 1차 함수 플러스 1차 함수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으로 끝나지.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x일 때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으로 끝나지. 자 똑같은 거야. 그래서 3차 함수 홀수 쳤을 애들은 마이너스가 붙으면 어디서 어디로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1으로 가는 함수가 되는 거고, 그치? 그 짝수 쳤을 애들은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1으로 끝나는 거야. 그럼 내가 빨리 얘기를 했을까? 4차 함수야. 최고 타스에서 음수야. 그럼 빨리 니들 머릿속에서 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으로 갈 거야. 야 극값 없어야 돼. 응? 극값이 없어야 돼? 돼 안 돼? 안 돼. 왜? 극값이 없다는 뭐니까? 홀수 타스에 되는 거잖아. 짝수 타스에는 무조건 한 번 눌러야 돼. 미영아 밥 먹어라 한 번 해야 돼. 그냥 갔다 뭐 하는 거야? 꺾여야 돼. 그래서 야 한 번이야.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 3개 어떻게? 갔다가 하면 되겠네. 홍수가 어금니가 안 되겠네. 됐지? 만약에 플러스야. 그럼 뭐야? 갔다가 W 모양 비슷하게 나와주면 되는 거고. 맞지? 아니 한 개야. 나와주면 되는 거고. 자 3차 함수야. 플러스야.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모양일 거야. 극값 두 번 가져가래.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이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극값 없대. 그럼 가다가 해주면 되는 거야. 극값 없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플러스다. 플러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 그치? 0은 0인데 극값 못 갖는 애들 있잖아. 플러스에서 0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가는 애들. 그런 애들은 할 때 날 따라 그냥 어떻게 해. 진짜 이렇게 해. 그냥 문제 풀 때 하다가 해. 진짜 소리를 이렇게 하라고 그냥. 아니 진짜 장난이 아니야. 진짜로 이거를 극값을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아니 장난인 줄 아네? 야 봤어. 여기서 극값 안 가져가야 돼. 그럼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극값 안 가져가야 돼. 하라고. 아니 진짜 이게 제일 진짜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이라고 이렇게. 엄마야? 너 이 금택쌤 무시해? 내 고등학교 2학년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극값 없는 걸 제일 대표적으로 그릴 수 있는 거거든. 알겠지? 대신에 꼭 해야 돼. 그러니까 니들이 이제 클리니스에서 문제 풀다가 갑자기 이러고 있으면은 제가 그러고 있나 보다 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이제 문제 풀어줄게.